평생 먹어야 하는 혈압약, 늘 부담스러우셨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부터 딱 24시간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식단부터 약의 효과를 높이는 운동법, 그리고 절대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까지 건강한 혈압 관리를 위한 24시간의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처음 약을 처방받는 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운동하고 싱겁게 먹으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하고 혈압이 좀 안정됐다 싶으면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괜찮습니다.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혈압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끊어도 한동안 수치가 안정돼 보이는 건 몸이 회복된 게 아니라 혈관이 만성적으로 높은 압력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고 심장은 그 압력에 맞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치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혈압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짚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속에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칼륨이 나트륨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어떤 운동이 혈압을 실제로 낮추는지, 스트레스와 혈압의 연결고리, 그리고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 혈압계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혈압을 잰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재셨습니까?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으면 내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재고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재거나 운동하고 나서 바로 재거나 식사 직후에 재거나 팔을 들어 올린 채로 재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온 수치는 실제 혈압과 10에서 20mmHg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심장학회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공통으로 권고하는 가정혈압 측정 원칙이 있습니다. 측정 전 최소 5분은 조용히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킨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분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TV를 봐도 안 됩니다. 카페인은 30분 전부터 피해야 하고 담배는 1시간 전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혈압은 한 번만 재면 안 됩니다. 1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서 두 값의 평균을 내야 합니다. 처음 측정값이 두 번째보다 항상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혈압계를 사용할 때 혹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도 양쪽 팔의 혈압을 모두 측정해 보십시오. 두 팔의 수치가 10mmHg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라 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은 하루 중 2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직후, 약을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취침 전에 한 번. 이 2시간대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잰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긴장감을 만들어 혈압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정상인데 실제 일상에서는 항상 높은 가면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가정혈압 측정을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혈압 관리의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른 숫자를 보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치 뒤에 있는 몸속 상황을 이해하면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높아지는 데는 2가지 큰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더 세게 혹은 더 빠르게 뛰는 것.
다른 하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의 탄성이 줄어듭니다. 젊은 혈관은 압력이 올라오면 살짝 늘어나면서 그 힘을 흡수하는데 탄성이 줄어든 혈관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수치상 수축기 혈압, 즉 위에 있는 숫자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트륨은 이 과정을 가속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같은 크기의 파이프에 더 많은 물이 흐르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이 늘어난 양을 감당하기 위해 더 세게 수축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부전의 전초 단계가 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혈압으로 손상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이 높은 혈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과 기능이 줄어듭니다. 여과 기능이 줄어들면 나트륨이 더 잘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더 오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면 혈압 관리가 단지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식사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혈압의 관계에서 칼륨이라는 변수를 빼놓으면 설명이 불완전해집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직접 교환됩니다.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나트륨이 더 잘 빠져나가고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관벽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미국 고혈압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늘어날수록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mmHg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축기 혈압 2mmHg 감소가 뇌졸중 위험을 약 10% 낮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나나도 좋지만 우리 식탁에 훨씬 가까이 있는 음식들이 칼륨 면에서 더 풍부합니다. 고구마가 대표적입니다. 고구마 하나, 중간 크기 기준으로 약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감자 하나에 700mg 이상의 칼륨이 있습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단호박, 토마토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오히려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쌓여서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 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 수치가 낮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트륨 제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소금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서 나트륨이 들어오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찌개류, 국류, 그리고 가공식품입니다. 김치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간을 맞추는 요리가 아니라 이미 간이 다 되어 있는 음식에서 나트륨을 예상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모두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을 남기는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판 소스나 양념장을 쓸 때는 권장량보다 적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칼륨을 늘리고 나트륨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식사 측면에서 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운동을 세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운동 중 혈압을 급격히 높일 수 있고 혈관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과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기전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혈액이 흐를 때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운동 후 혈압이 낮아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를 포함한 주요 심장학회들의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환자에게 주 5회 회당 3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합니다. 중등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낮은 강도의 에어로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걷기를 예로 들면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과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걷는 것은 혈압 관리 효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이 약간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 그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에 혈압 측정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운동 전 혈압이 180, 110mmg 이상이라면 그날은 운동을 중단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 중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운동을 마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식혀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급감해 어지러움이 오거나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하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특히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는 동작들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등시킵니다. 근력 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무게로 호흡을 유지하며 하는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며 하는 무거운 중량 운동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에서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일시적인 자극보다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해 혈관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장하면 혈압이 오른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순간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는 혈압 조절 체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원래 위협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한 생존 기전입니다. 짧게 작동하고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호르몬들이 만성적으로 분비됩니다. 혈관 수축이 지속됩니다.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붙잡아두는 방향으로 기능이 바뀝니다. 혈압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 상태가 수주에서 수개월 지속되면 혈압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상태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 혈압 수치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높아지는 패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 준비 시간, 가족과 다툰 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 이런 상황들이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관리의 시작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이완요법 중에서 혈압 관리에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느린 호흡, 특히 분당 6회 이하의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5분에서 10분 반복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즉 수면 중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혈관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혈압 관리와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고립이 만성 스트레스와 유사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혈압 관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음식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약의 효과를 무너뜨리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몽입니다. 자몽, 그리고 자몽 주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약을 한 알 먹었는데 두 알 혹은 그 이상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거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자몽뿐 아니라 스위티, 세빌리아 오렌지도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에서 이 상호작용이 두드러집니다. 감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 감초가 포함된 것들이 많습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은 몸에서 알도스테론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붙잡아두는 호르몬입니다. 감초를 과다 섭취하면 나트륨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중에 알고 보니 감초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짠 음식의 섭취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혈압약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약이 열심히 나트륨을 내보내는데 음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것은 고용량의 칼륨 보충제입니다. 앞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칼륨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위험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칼륨을 섭취하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보충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알코올도 혈압약과의 조합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압약의 효과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 혈압약과 알코올을 함께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어지러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은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물 대신 주스나 다른 음료로 복용하시는데 특별한 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 중 상당 부분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꼭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조절되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약을 끊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반드시 의사가 혈압 수치와 전반적인 심혈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내려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은 변동성이 큽니다. 혈압이 며칠 안정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이 생겨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 약물은 갑작스러운 중단이 위험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혈압약 복용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둘을 함께 유지하면 약의 용량을 낮출 수 있고 더 안정적인 혈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혈압을 안전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혈압 측정값이 변동이 클 때, 즉 아침에 쟀을 때는 정상인데 오후에는 높다거나 날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다르다면 이것 자체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혈압 변동성이 큰 것 자체가 심혈관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변동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아침 혈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른 아침은 원래도 혈압이 높아지는 시간대인데 겨울의 추위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등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 이불 속에서 잠깐 천천히 몸을 움직인 후 일어나는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이 이 시간대의 혈압 급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고혈압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뒷목이 뻣뻣하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고혈압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고혈압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140, 90mmg이든 170, 100mmg이든 몸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채로 수년이 지나면 혈관과 장기에 누적된 손상이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고 심부전입니다. 뇌졸중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 벽이 약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 이른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관상동맥 안쪽 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결국 혈관을 막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신장은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다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투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포로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에서 방향을 바꾸면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혈압에 미치는 효과는 시작한 지 수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개월이 지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 혈압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 고혈압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약이 필요해지기 전에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과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더 낮은 용량으로 더 안정적인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언젠가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은 올바른 방법으로 재야 합니다. 5분 안정 후에 양팔로 하루 2번 기록하면서 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큼 칼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감자, 시금치, 콩류처럼 우리 식탁에 가까운 음식들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 혈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주 5회 30분 이상 대화가 가능하면서 호흡이 약간 빨라지는 강도로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는 혈압 조절 체계를 구조적으로 바꿉니다. 복식 호흡, 수면 관리, 사회적 연결이 혈압 관리의 일부입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 감초, 알코올, 고용량 칼륨 보충제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혈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내일 아침 혈압 측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5분 앉아서 쉬고 2번 재고 기록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는 고혈압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